자, 둘째 시간입니다. 목적 이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98페이지입니다. 목적. 자,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요건이죠. 자, 그리고 이 목적이 유효가 되려면은 확정, 실현 가능, 적법, 타당. 이렇게 네 가지 갖췄을 때 뭐가 돼요? 유효가 됩니다. 유효. 자, 그럼 순서대로 먼저 확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확정의 뜻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효가 되려면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 자, 근데 계약 당시에 확정이 돼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 꼭 확정될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확정을 할 수가 있는 방법, 기준이 마련이 돼 있으면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가능입니다. 실현이 가능했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라는 건데 가능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불능이죠. 가능의 반대, 불능. 자, 불능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체결하기 이전부터 불능이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원시적 불능, 무효. 자, 근데 원시적 불능만 있는 게 아니죠. 체결하고 나서 불능이 될 때가 있죠. 그거를 후발적인 불능이라고 하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그거 유효거든요.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자, 표에서 원시적 불능이 먼저 나옵니다. 자, 원시적 불능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원시적 불능이면서도 전부가 다 불능이다. 이런 경우는 무효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적용되죠. 자, 반면에 원시적 불능이면서 일부가 불능인 경우다. 이런 경우는 수량 부족이라고 하고 이거 담보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574조예요. 500 몇 조라고요? 574조라고요. 574조. 수량 부족. 수량 부족. 뭐가 몇 조다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서 안 나오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혹시나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라고. 574조를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궁금하면. 네. 자, 밑에 후발적 불능이요. 자, 여기서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방이 바로 채무자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여기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배 청구가 가능하죠. 자, 반면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면 이때는 위험 부담 문제로 해결합니다. 위험 부담. 자, 이 내용들은 계약법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나중에. 자, 내려갑니다. 적법성. 자, 적법성이라는 건 법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건데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규정이 있고 그리고 강행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과 특약이 있을 때 규정과 반대되는 특약이 있다면 규정이 우선, 특약이 우선? 특약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이거 위반해도 유효야, 무효야? 유효야. 배제 특약 유효죠? 법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정해놨지만 당사자가 특약을 해서 난 다르게 할 건데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은.
자, 반면에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특약, 반대되는 특약을 넣게 되면은 규정이 특약을 이겨버리죠. 법대로 해라 이거죠.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반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위반하면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건데 임의규정 지키라는 거다, 강행규정 지키라는 거다. 강행규정 지키라는 거죠? 이거 지켜라. 이거를 지켜라. 이게 적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강행규정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이 강행규정 속에는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효력규정이랑 단속규정의 공통점이 뭐예요? 강행규정이다. 둘 다 강행규정이죠? 자, 근데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했을 때 무효죠. 위반했을 때 무효, 효력규정. 근데 단속규정 같은 경우는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만 유효죠? 이게 특이한 거죠. 이 단속규정이 특이한 겁니다. 위반을 하더라도, 물론 뭐 처벌은 받으시지만 그게 유효거든.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 단속규정의 대표주자가 바로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중간생략등기. 대표적인 단속규정이에요. 같은 말, 미등기, 전매. 자, 책에서 확인해보죠. 단속규정. 중간생략등기 금지. 자, 니은에 주택 전매 제한 규정, 무허가 음식점에서의 식품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은 위반해도 유효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면 허가 안 받은 포장마차니까 계산 안 해도 됩니까? 계산해야 돼요. 유효라서 무효라서? 유효라서, 사법상 효력. 한 개 추가하세요. 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이 둘이서 직접 거래하지 마라. 직접 거래 금지. 중개사하고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중개사 법령에서. 왜냐하면 중개사가 더 아는 게 많으니까. 그죠? 그럼 누가 불리하죠? 이렇게 거래하면? 의뢰인 불리하죠? 직접 거래하지 마시라는 거지. 근데 이걸 위반해서 직접 거래를 했다고 해도 유효입니다. 무슨 규정이라서? 단속 규정이라서. 무슨 규정이라서? 단속 규정이라서. 방금 누가 효력이라 그랬어요? 단속입니다. 자, 단속이라서 위반해도 유효해요. 자, 오른쪽으로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타당성입니다. 자, 여기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출제 논점이죠. 반드시 매년마다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파트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그냥 다 깔려 있는 것들이고, 지금부터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목적 중에서도 확정, 가능, 적법, 그리고 자, 지금 보고 있는 타당성. 자, 사회적 타당성에서 자,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 자, 그리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중매매. 다 각각이 출제 논점들이거든요.
각각 출제 논점들. 여기서 최소 한 문제에서 평균 2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불공정하고 이중매매하고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부터 먼저 봅니다. 자, 첫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무효. 자, 밑에 판단 기준입니다. 자,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 불법적인 조건이 붙었을 때, 그리고 동기가 불법일 때입니다. 자, 그런데 동기가 불법일 때는 그 불법인 동기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표시가 돼야 돼, 동기가. 동기가 표시가 안 되면 반사회적이야, 반사회 아니야? 반사회 아니에요. 의리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요. 의리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의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을은 갑의 저 주택에 들어가서, 자,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거기 들어가서 도박을 할 거예요. 도박장을 운영할 거예요. 자, 혹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개업할 거예요. 여기서 전화 돌릴 거예요. 그죠? 이런 전화를 돌린다는 거죠. 이런 동기가 있다는 거지. 이런 동기가. 그럼 지금 동기가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동기가 반사회적. 그러면 동기가 반사회적이니까 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임대차 유효, 무효? 유효지. 얘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걸 갑은 알아, 몰라? 갑은 모르죠? 그냥 네 동기가 그런 거지, 네 동기가. 동기는 주로 표시가 되어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유효야, 유효.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지. 자, 반면에 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반사회적인 동기를 표시하였거나 상대방에게 반사회적 동기가 알려지면, 그럼 이제 법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임대차 무효예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에서는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동기의 불법이 뭐가 됐다 그러죠, 지금? 표시가 됐다 그러죠. 그죠? 표시됐다. 자, 내려가세요. 판단 시기 내려갑니다. 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시기가 아니라 성립 당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같은 말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자,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첫 번째로 정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판례,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판례. 해당하는 판례와 해당하지 않는 판례들을 분류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판례들을 분류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현재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 자, 일단 먼저 반사회적인 것들부터 먼저 보죠. 밑에 양보하로 3번이요. 이것들은 다 반사회적입니다. 자, 첫 번째 칸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동기가 불법입니다. 불법 밀수에 사용될 것을 표시하면서 돈을 빌렸죠. 두 번째, 성공보수약정.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들어가면 무효입니다. 반사회적이죠.
무슨 사건? 형사사건. 근데 현실에서는 받습니다. 성공부수약정 받아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그죠? 네, 변호사 나쁜 놈들 받습니다. 자, 밑에 소송 브로커.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승소하고 임야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반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아닌데 이겨주겠으니 뭔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손실보전약정. 이건 증권시장 본질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반사회적. 자, D페이지 보험금 부정취득. 6번 불법 조건. 조건이 반사회면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다 무효다. 법률행위 싹 다 무효죠. 지금 현재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불법적인 조건은 부첩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하는 거?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헤어지면 우리 관계가 딱 종료가 되면은 헤어짐이라고 하는 조건 성취가 있었을 시 네가 나한테 받았던 것들의 효력은 생겨, 효력 다 없어져. 효력 다 없어지니까 결국 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어지면 돌려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간 것은 첫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다, 끝내려는 거다. 첫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회적이야, 반사회 아니야? 반사회적이에요. 무효. 자, 7번 같은 경우는 적극 가담. 적극 가담. 자, 8번 위약 벌 들어갔는데 너무 과도하죠. 반사회적. 자, 그리고 밑에 칸에 노름빚. 도박과 관련된 것들은 갚지 않아도 되는데 갚기로 하였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 앞으로 가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자, 통정허위 표시는 잘 아시다시피 무효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 왜 무효냐? 통정은 왜 무효죠? 그냥요? 108조에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라고 규정을 해놔서 무효죠. 반사회적이라서 무효, 108조 위반해서 무효. 108조 위반 무효입니다. 근거가 다르다. 자, 그리고 강박. 강박을 당해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반사회적일 수는 없어요. 일단 유효라는 점에서. 다만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죠.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라고 110조에서 규정해놨습니다. 110조. 자, 그리고 명의신탁.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현재도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어쨌든 명의신탁은 무효고, 명의신탁이 무효인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에서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이라서 무효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다른 데서 제재하고 있어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자, 1번은 먼저 강박부터 나오고 있죠. 강박. 2번에 통정허위 표시. 자, 내용을 보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허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통정허위 표시를 말하는 것이고, 무효는 맞는데 반사회적이라서 무효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3번에서 명의신탁 나오죠. 명의신탁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라고. 근데 왜 무효라고? 부실법에서.
부실법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무효라고 했으니까 무효라고요. 반사회적이야, 반사회 아니야? 반사회 아닙니다. 자, 4번 양도세 인수. 매수인이 양도세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법 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는 원래 매도인이 내는 건데 매수인이 내기로 한 것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죠. 문제 없습니다. 자, 5번에 다운계약서. 양도세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게 기재를 하셨다는 거죠.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반사회 아니에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비자금 은닉이죠. 비자금 임치. 비자금 조성과 비자금 은닉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비자금 조성했어요. 반사회적이에요, 그러면. 반사회가 맞습니다, 조성은. 근데 지금 따지는 건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 비자금 뭐 한 거? 숨긴 거, 임치한 거, 은닉. 이거는 조성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이거는 반사회적이다,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 아니라는 거지. 그죠? 반사회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의뢰인과 중개인의 자기계약. 이것도 반사회는 아니고요. 자, 중간생략 등기 나옵니다. 이거 단속 규정이죠.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 유효죠, 유효. 반사회 아닙니다. 자, 효과로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무효 중에서도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게 효과예요, 효과. 반사회에서 정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합니까, 해당 안 합니까? 판례 분류하는 거 첫 번째로 정리하셔야 될 거. 두 번째는 뭐를 정리? 효과 정리. 이행하기 전이면 아직까지 이행하기 전이다.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행 전. 그러나 이행을 해버리면, 이행한 후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받았던 거를 되돌려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불법 원인급여예요.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는 조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746조에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뭐가 몇 조인지 몰라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궁금할 때 좀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46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는 거죠. 청약을. 갑이 청약을 해요. 나랑 같이 5년 동안 같이 살면 5년 동안 같이 살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네 명의로 해줄게. 이렇게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첩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첩. 그죠? 이때 을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승낙을 하면,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 첫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성립하죠? 성립하잖아요. 성립하는데 효력은 뭐예요? 효력은 무효지. 무효잖아요. 첫 계약은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무효예요, 무효. 그럼 갑은 약속한 대로 5억짜리 아파트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요. 을은 5년 동안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안 살아도 돼? 안 살아도 된다는 거죠. 아직 이행했어? 이행 안 했어? 아직 이행 안 했어. 이행 안 했으니까 무슨 무효 상태다? 절대적 무효 상태라는 거죠. 이행을 해야 돼? 이행 안 해도 돼? 이행 안 해도 돼.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분이 갑하고 5년 동안 같이 살면, 을이 갑하고 5년 동안 같이 살면 갑이 5억을 줘요? 5억 안 주고 도망가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분은 이제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선불입니다. 선불로 하겠습니다. 선불. 네가 먼저 주면은 내가 같이 살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먼저 명의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같이 살았어? 아직 같이 안 살았어? 아직 같이 안 살았어요. 명의만 먼저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같이 살아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럼 을이 도망가도 이미 갑이 을에게 이렇게 넘겨버렸다는 거는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 급여거든요. 불법 원인 급여. 자, 따라서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갑이 을을 붙잡아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환 청구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 아파트가 누구에게 속하게 된다? 을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소유자가 누가 된다? 예, 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행 전부터 보면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 제3자한테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보세요. 추인을 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추인해도 유효될 수 없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자, 내려갑니다. 불법 원인 급여. 이행 후 기읍 급여자라는 뜻은 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 준 사람. 불법 원인 급여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니은 갑이 첩을에게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여 준 후에는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첩에게 귀속된다라는 거죠. 아파트 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라는 거다, 무효라는 거다, 등기가?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그죠? 따라서 선불로 받아야 돼, 후불로 받아야 돼? 선불로 받아야 돼, 선불로. 그죠? 그래야지 이제 받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사회적이었어요. 자,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지나서 104조로 넘어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와 폭리자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예요. 갑이 피해자. 그리고 을이 폭리자. 왜 갑을 피해자라고 하느냐? 자, 갑이 가지고 있었던 건 땅이었는데 갑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이 시가로 따져봤을 때 5억짜리 땅이었거든. 아니 근데 5억짜리 땅인데 이거를 을이 매수할 때 단돈 2억에 매수하였다. 그러면 을이 2억에 매수를 한 거니까 땅은 5억짜리고 반대급부 대금은 2억이니까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죠? 불균형. 이게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 급부하고 반대급부하고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다. 급부 반대급부가 불균형이다. 여기서 급부는 뭐죠? 급부는 땅입니다. 땅. 반대급부는요? 2억이죠. 불균형이죠? 불균형. 자, 그리고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해자 측,
피해자 측의 궁박, 경솔, 무경험. 3개 다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폭리자가 이거 알면서 뭐 해야 돼? 알면서 이용해야지. 알고 이용해야지. 여기까지 나가면 주관적 요건까지 다 갖춘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다 갖추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무효가 되는 거죠. 네. 예. 자, 성립 요건 보세요. 자, 1번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급부에다가 쓰세요. 5억짜리 땅. 5억짜리 땅 급부. 자, 그리고 반대급부는 대금 2억. 이게 반대급부죠. 5억하고 2억이니까 지금 현재 균형이 안 맞죠? 불균형이라는 거지. 자, 이때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객관적으로. 니은 내려갑니다. 불균형 판단 시기.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이다. 여기서 당시라고 하는 건 성립 당시. 성립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립 당시. 내려갑니다. 주관적 요건. 기획, 궁박, 경솔, 무경험. 3개 다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궁박 같은 경우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다 포함. 니은 무경험이라고 하는 건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이에요.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이에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한 번 더. 특정 영역이야?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부족은 특정 영역? 노노노. 일반적인 경험 부족. 자, 그리고 디귿입니다. 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궁박 상태는 본인 기준 판단.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렇죠?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 판단? 대리인 기준 판단이죠. 경무대. 그죠? 경무대. 불공정에는 어떤 대학이 있어요? 에? 경무대가 있죠? 불공정에 경무대가 있어요. 네. 자, 내려갑니다. 주관적 요건 다 봤고요. 자, 그다음 입증 책임이요. 자, 일단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이 주관적 요건이 과연 추정이 되느냐?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아.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해야 돼요. 입증. 근데 피해자하고 폭리자 중에서 누가 이걸 입증해야 되죠? 얘가 입증해야 되죠? 얘가 이 피해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 피해자께서 입증해야 됩니다. 객관적 요건도 입증하시고 주관적 요건도 입증하시고 다 입증해야 돼. 자, 효과 내려갑니다. 효과 1번 절대적 무효. 추인해도 효력 없다. 2번 불법 원인 급여. 자, 근데 폭리자의 일방 불법이라고 돼 있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피해자하고 폭리자 중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둘 다 한 거예요? 일방만 한 거예요? 일방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불법이라 그래요? 책에서 일방불법. 일방불법. 알면서 이용해 먹은 게 폭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 폭리자한테 5억짜리 땅을 넘겼고 폭리자는 피해자한테 2억을 줬을 때 여기서 2억이 불법 원인 급여예요.
2억이 불법 원인 급여예요. 2억은 불법 원인 급여가 맞아요. 왜냐면 얘가 급여자니까. 얘가 2억을 준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땅은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아닙니다. 땅은 누가 넘겼죠? 갑이 넘긴 거죠? 자, 그러니까 불공정이라는 게 밝혀진 후 폭리자 쪽에서는 2억을 돌려달라고, 불법 원인 급여물을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지요. 폭리자는 돌려달라고 못해요. 근데 피해자 갑 쪽에서는 너 땅 가지고 와, 땅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 갑은 이제 5억짜리 땅을 돌려받으면서 2억을 안 주죠? 겁나 이득이죠. 이득이죠? 땅은 돌려받고 2억은 안 주고. 예, 이득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급여자는 갑을 말해요, 을을 말해요? 갑을 말하는 거지, 갑을. 수익자는 을이겠죠, 을. 폭리자 을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3번 확인하세요. 부재소 합의. 불공정으로서 무효일 때 소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부재소 합의. 효력 없습니다. 무효다. 자, 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된다라는 거. 불공정에서 추인은 돼야 안 돼요? 추인 안 돼요. 절대적 무효라서. 근데 불공정에서 추인은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하다고?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환은 가능하다. 그죠? 이게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 그럼 전환이 뭡니까? 몰라도 됩니다. 전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환을 알려고 하면은 이제 민법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환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불공정해서 전환이 된다. 여기서 끝내세요. 외우고. 외우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갑니다. 적용 범위, 증여, 경매 둘 다 적용 안 되죠. 확인하시고요. 증여, 경매 둘 다 적용 안 된다. 자, 이중매매는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